안녕하세요. 저는 현종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공유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대중적인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모터사이클 타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글 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내용은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 차가, 볼보 2002년식 XC70입니다. 상시 4륜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엔진이 한 30만 정도 뛰었어요. 30만 정도 뛰었는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쿨렌트 로우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쿨렌트 로우라는 게 뭐냐면, 냉각수 부족. 쿨렌트 로우, 엔진 스탑, 이런 경고, 등이 떴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볼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볼보 카페에 제가 가입을 하고서 거기에 협력 업체로 있는 미케니 K라는 정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엔진이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냉각수가 부족하면은 뭐가 뭐 안 좋아도 안 좋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동차 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비도 없고 사실상 실무적인 미케닉의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차를 미케닉 K에 맡겼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6년 12월 달이에요. 2016년 12월 달에 미케닉 K에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커뮤니티 볼보 자동차 동호회의 협력 업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이제 좀 활동하고 카페랑 요즘은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협력을 하면 그래도 양심적이겠지 라고 막연한 신뢰감을 가지고 영등포까지 갔죠. 인천에서. 그래서 1차 견적을 냈습니다. 헤드 작업을 해야 한다. 헤드 게스킷을 교체해야 되는 것 같다. 거기에서 실린더 내부로 냉각수가 들어가는 것 같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게 한 340만원 정도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고친 다음에 제가 실제로 지급한 거는 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견적서를 보시면 그때는 이 견적서를 저는 그냥 거의 흘려보내고 오케이 내가 지급을 할게 라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 차가 많이 밀려 있으니 정비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면 되겠냐 정비 시간을.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를 달라. 사실은 뭐 다음 주에 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화해 보면 안 되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또 전화해 보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계를 만져봤던 사람이고 모터사이클 쪽 정비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쪽에 활동을 오래 했었으니까요. 한 20년 가까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봤는데 이제 활대링크가 재생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했는데 알아보겠다 그랬더니 차를 찾으러 갔는데 로어암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앞바퀴를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있는 팔같이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갈았다. 이건 나랑 합의가 안 된 상황 같은데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요. 미케닉이 봐서 이게 불량하다라고 판단됐으니 갈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의 시간을 주고 32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실린더 헤드 게스킷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갈았죠. 파워오일도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냉각수, 엔진오일, 이거는 엔진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주고, 나올 때, 미케니 K 사장이
이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냉각수 로우가, 쿨런트 로우가 뜨는, 그러니까 냉각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고서,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차를 갖고 왔죠. 그런데, 한 달이 조금 넘어서 2017년 1월 30일경에, 왜냐면 제가 28일날 차를 끌고 왔거든요. 12월 28일날. 2016년 12월 28일날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1월 30일에 차가 또 쿨런트 로우가 떴거든요. 똑같은 증상이 발생됐습니다. 냉각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AS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저만하니, 이것 때문에 맡긴 건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 AS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차를 갖고 와 보래요. 그 대신 자기네들이 너무 바쁘니까, 한 15일 정도 후에나 차를 갖고 오면은 봐주겠다. 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똑같은 것들로 에러 메시지가 나는데, 15일이나 있다가 오라고 하나? 좀 그런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냉각수 조금씩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주행 도중에 핸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핸들이. 그래서 주행 중에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이제 모터사이클 라이딩도 오래 하고, 운전도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레이서에 가까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서 생활도 했었고요. 모터사이클 쪽 레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붙이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핸들이 안 돌아가면, 이게 시동은 걸리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면 100% 거의 파워올이거든요. 그쪽 계통의 문제니까. 주차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끌고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카센터를 갔습니다. 카센터를 갔는데 엔진 오일이 엔진룸에 완전히 뿜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치겠다 이거.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안 그래도 이게 딱 제가 차를 찾으러 가는데 스탬프 새겼는데 이거. 가는데 볼트를 안 잠근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니까 볼트를 이렇게 슬슬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기름 봐, 기름. 이게 지금 다 파워오일이 여기까지 다 묻은 거. 와. 앞으로 가니까 쫙 뿜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문제가 뭐냐면, 볼트가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볼트가 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거기서 파워오일이, 새 나간 거죠. 파워오일도 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서 돈을 주고 고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미케니케에 전화를 했죠. 파워오일 쪽 정확하게 조립했느냐,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말을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중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했는데, 미케니케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큰일 날 뻔 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 했죠. 그때부터, 제가, 미케니케이의 신뢰감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냐면, 헤드게스킷 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똑같이 쿨런트 로우가 딱 떴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턴, 갑자기 실린더 블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실린더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삐져나와서, 그게 불량한 것 같은데, 거기서 새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조립을 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조립을 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도대체 나 차를 언제 봐줄 거냐. 15일이면 너무 긴데,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차가 밀려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갔다가, 한 4일인가 있다가 차가 완전히 올림픽대로에서 퍼집니다. 엔진이. 연기 막 엄청나게 나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지인들하고, 강남 모처에서 술을 한잔 하고서, 대리기사님을 불러갖고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막 깨워요. 차가 이상해요, 손님, 사장님, 뭐 차가 이상해요. 그래갖고 깨웁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막 촬영을 했어요. 제가 직업이 촬영하는 사람이니까. 뭐 경찰 와서 막 뒤에 혹시 사고 날까봐 봐주고 막 제 차가 살인구동이니까 그냥 일반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레카 또 다 바꾸고 또 레카 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미케니케이에 전화를 했죠. 완전히 퍼졌다 이제.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가져오래요. 차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견인차를 불러서 미케니케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서 제가 이제 미케니케이를 신뢰를 못 하겠으니까 그럼 나를 잡아서 나랑 같이 엔진을 까자. 나랑 같이 엔진을 까자. 내가 시간을 낼 테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진을 깐 상태에서 이제 신뢰가 무너졌는데 엔진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까자. 그래서 엔진을 어느 날 같이 깠어요. 분해를 다 같이 했죠. 근데 최대한 엔진을 천천히 분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 느낌입니다. 그냥 내 추정이고요. 그랬는데 그 실린더 블럭에서 약간 그 라이너가 약간 튀어나온 거는 제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피스톤을 보니까 피스톤이 이제 그 열을 먹어가지고 깨지고 뭐 그 실린더 블럭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실린더 블럭은 못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라이너 작업을 또 다시 이걸 실린더 블럭을 해서 라이너 작업을 다시 박는다? 이거는 비용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화가 엄청나게 났었죠. 왜냐하면 빨리 봐서 빨리 AS를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게 막 사진을 막 찍었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올림픽대로에서 왜 차가 그렇게 급격하게 엔진이 연기가 막 나면서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섰느냐. 냉각 호스가 찢어졌었던 겁니다. 냉각 호스가 찢어졌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규격에 맞는 볼보 냉각 호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찢어져 있어요. 거기서 냉각수가 샜죠. 냉각수가 새면서 엔진이 냉각을 못 해주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엔진이 붙으면서 피스톤이랑 이런 것들이 깨지고 뭐 이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분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큰 소리 나올까봐 그때 결정을 안 하고요. 다음날 내가 전화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그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싸우는 수밖에 없으니 내가 다음날 전화를 하겠다. 다음날 전화를 해서 미케니케이 사장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그 사실관계 몇 개만 확인을 할게요. 예, 일단 사장님이 예, 처음에 작업하실 때는 예, 실린더 블록이 뭐 안 좋다고만 얘기했지 슬리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엔진이 계속 똑같은 이제 뭐 물이 들어간다, 엔진 이제 냉각수가 줄어든다 해서 연락드렸더니 그때
그때 조립할 때 슬리브가 약간 돌출돼 있었는데 그대로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서 이제 이제 실린더 블록에 크랙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물이 보통 먹으면은 처음에 이제 작업할 때 헤드 가스켓부터 먼저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헤드 가스켓을 먼저 작업을 해보고서 이제 앞으로 이게 차를 증상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작업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예.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슬리브가 박혀 있었고 네. 밑에 아래쪽은 다 작업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 처음에 조립할 때는 처음에 조립할 때는 제가 뭐 별다른 얘기를 못 들었었고 이제 사장님이 작업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20일 정도 시간을 드렸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가 근데 좀 다른 차 일정들이 있어서 늦게 시작을 했어요. 작업을.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천천히 하시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예, 왜냐면 급하게 한다고 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일단 차 출고될 때는 사장님이 이제 물이 새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 헤드 가스켓이 뜬 걸로 보이고 저도 뜯었을 때 그게 그러면 어쨌든 실린더 블록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면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래쪽 이게 밑에는 이제 또 엔진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발생되는 비용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에 헤드 쪽은 제가 해드리는데 부품이랑 이런 거는 다 해드리는데 아래쪽도 이제 뜯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공임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엔진을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저런 거 베어링이나 이런 거 안 좋, 옮겨 달면 되긴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런 거 좀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저 오일팬 가스켓이라든지 뭐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블럭이 이제 통째로 딱 오면은 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러저러 뭐 조금한 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입장에서 지금 공임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제 입장에서 공임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러면 저는 차라리 폐차하고 그냥 뭐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베어링에 뭐 솔직히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이 뭐 얼마나 얼마나 들겠습니까만 그러니까 통으로 오고 네? 통으로 오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오일 들어가고 부동액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제 작업이. 아니 뭐 오일 부동액 값은 제가 드릴 테니까. 예, 오일 부동액 값은 제가 드릴 테니까. 아니 뭐 오일도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 제가 솔직히 공임을 지금 못 드리겠고. 예, 실린더 블록을 책임질 테니까 그럼 작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래서 이게 밑에 보면은 밑에 이제 세퍼레이터라고 뭐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뜯으면서 다 뭐 좀 손상이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작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작업이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차량 등록증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미케닉 K 사장은 실린더 블럭에 라이닝이라고도 하거든요. 슬리브라고도 하는데 그 슬리브가 약간 튀어나왔다.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임의대로 조립을 했다라는 건 시인을 하잖아요. 정비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람이 실린더 블럭이 그렇게 까칠까칠한 상태에서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재조립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실린더 블럭이 그렇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실린더 가스킷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까봐라 라고 한 거예요. 분해를 해봐라. 근데 실제로 그 블럭이 울퉁불퉁한 게 있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그럼 조립을 했을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첫 번째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그 기계계통에 있는 사람인데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종합토론 내용에서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고서 실린더 블록을 제가 이베이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원동기 형식에 맞는. 그래서 그걸 독일에서 어렵게 찾아서 공수를 합니다. 이베이에서. 그래서 미케니케이에 딱 갖다 놓는 그 비용이 한 160만 원으로 들었어요. 저로서는 조금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쓰리죠. 엑스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미케니케이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게 시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게. 그럼 저는 계속 차를 못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못 끌고 다니니까, 근데 실린더 블록이 도착을 해서, 미케니케이에서, 견적서가 다시 날라왔어요. 근데 그 견적서가 130만 얼마가 이제 그 견적서에 왔습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제가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해서, 근데 거기까지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너무 황당하게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에휴 그래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엔진오일이랑 부동액이랑 그리고 갑자기 멀쩡하던 파워 순환펌프라든가 파워오일 순환펌프라든가 파워오일 호스라든가 이게 견적이 3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 그거는 고치지 말고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건 고치지 말고 엔진오일 부동액 이거는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견적이 한 60만 원 정도 되니 이건 내가 부담할게. 고쳐줘. 라고 했는데 미케니케이 사장은 130 몇만 원의 견적 그거를 입금을 안 시키면 차를 못 고치겠으니 차를 가져가랍니다. 거기서 제가 제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라고 해서 이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상황이 어떤 건지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추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미케니케이 사장은 실린더 헤드를 드러냈어요. 근데 실린더 블록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전화를 해서 실린더 블록이 조금 까끌까끌한데 평탄 작업을 할 거냐.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된다. 그럼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더 해가지고 차를 고칠래? 아니 폐차할래? 그러면 지금 2002년식 볼보 XC70이 돈이 사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들어간 돈만 한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350만 원에 막 하고 이게 막 돌아가면은 야 이거 폐차시키자라고 할 거고, 문제는 미케니케이 사장은 자기가 헤드를 분해했었던 그 공임을 못 받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안 하고 헤드 작업은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좀 버텨보자 라는 판단을 첫 번째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너도 한 600만 원 깔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내 말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법적으로라도 끝까지 간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방송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카포스 회원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영등포 미케니케이가. 영등포 지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줄래. 근데 그 영등포 지회 그 간부는 굉장히 친절하게 조율을 하려고 했으나 미케니케이 사장은 난 조율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연재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케닉 K 사장이, 저한테 처음에 줬었던 견적서, 340만원짜리 견적서도 사실은 과견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인건비에 대해서, 저도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뭐 그 정도 받아야지 고생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었고요. 올림픽대로에서 엔진이 결정적으로 퍼지게 된 건 냉각 호스가 찢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엔진에 대한, 내연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소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꾸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제 질문에 답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차를 지금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일반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100%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도 전혀 없더라고요. 소비자보호원에 제가 고발해놨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중재를 해주는 거지 사실상 어떤 강제력이 없어요. 그리고 카포스라고 전국 이 자동차 전문정비연합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중재를 하고서 얘기를 한번 들어주고서 이런 정도 뿐이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전문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액이고요. 그거에서 돈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자동차가 람보르기니고 페라리고 이래요. 수억 원짜리야.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쓰겠죠. 근데 지금 끼켜봐야 과견적 100만원, 200만원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정비소에서 배째라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인질로 삼아서 그럼 네가 돈 더 들여서 고치든가 아니면 차를 갖고 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를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를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전문가를 공무원을 배치해서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물론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말 실력 있고 이런 그런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만 했지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없는 거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요. 근데 저처럼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한테도 지금은 뭐냐면 배째라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배째라식으로 나와서도 이걸 강제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실명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명, 영등포의 미케닉 K라는, 실제 업체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로 소송을 진행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례를 못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소송을 한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하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